안녕하세요. 피팅의원 김윤석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후 요철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 후 요철은 왜 생기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철이 생기는 이유는 수술이 깔끔하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보통 나무에 마감 처리를 할 때 대폐질을 하고 나서 사포를 하게 되는데, 이 대폐질이 지방흡입 캐뉼라로 지방을 성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대폐는 그래도 좀 날이 넓잖아요. 그런데 지방흡입 캐뉼라는 굉장히 좁습니다. 이 좁은 캐뉼라를 눈으로 보지 않고 손끝 감각에만 의존해서 균일하게 빼내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높은 기술을 갖춘 사라고 하더라도 항상 100%의 결과를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술 후 요철이라는 거는 지방이 불균등하게 흡입이 돼서 생기는 거고, 그 결과는 요철 없는 매끈한 지방 흡입 결과를 원할 수는 없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방흡입 후 요철이 실제로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형수술, 미용수술이라는 거는 본인 만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철을 환자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요철이라는 거는 사실 수술 직후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는 부어있기 때문이죠. 붓기가 빠지는 시기쯤 요철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깊은 요철 그리고 얕은 요철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얕은 요철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정에 이 지방량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균질하게 그 주변에 지방 흡입을 해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쉬운 수술입니다. 어렵지 않은 수술이에요. 반면에 깊은 요철인 경우에는 이 층을 다 갈아내게 되면 과다 흡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옆에 층을 균질하게 갈아내는 것과 더불어 지방 이식을 요철 부위에 채워주는 두 가지 수술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 더 어렵고 결과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죠. 자, 그리고 이 요철 수술의 재수술이 가능한 시기는 수술 후 적어도 6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려요. 왜냐면 잠붓기가 완전히 소멸되는 시점은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잠붓기도 빠지기 전에 요철 현상을 수정하게 되면 환자분 본인의 마음에 썩 들지 않게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철 때문에 재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계획하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방흡입 후 요철은 미리 예방이 가능한 것인가요? 요철이라는 거를 이제 예방을 하려면 일단 수술하신 분들이 경험이 많아야 되죠. 요철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어깨 부위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안쪽, 발 안쪽, 배꼽 주위, 아랫배 그리고 윗배 사이, 이런 부위는 요철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방 흡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각을 맞춰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의 적정 지방 흡입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뽑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뻐지려고 지방 흡입을 했는데,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요철이 너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이건 참 재난과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 흡입 전문을 한 병원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가능한지, 재수술이 가능한지 의사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벼운 요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0%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깊은 요철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지방 흡입 전문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와 상담해 보도록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피팅의원 김윤석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